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읽을 수 있는 경제책인데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아이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눈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특히 얼마 전에 설날이라 아이들이 세뱃돈을 친척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뱃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그 세뱃돈 어떻게 해주셨어요? 혹시 다 빼앗으셨나요? 아니면 절반? 아니면 아이에게 그 돈을 전적으로 맡기셨나요? 물론 이게 부모님들마다 그 양육방침이나 그 돈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건 그 집집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세뱃돈을 아이들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다 넣어줬어요. 일단 그 돈을 물론 아이 학원비나 생활비로 정말 이렇게 돈이 부족할 때는 쓰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 마음을 이기고 꾸준히 모아뒀어요. 뭐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나 봐요. 예전에는 있나 보다 했는데 그 돈 통장 정리를 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 15세가 넘으면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어요. 단 얼굴 사진이 나온 여권이나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계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아이는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가 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왜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사실 이 책은 초등학생용으로 나온 경제책인데 사실 제가 이전까지는 경제에 관한 책을 수업을 할 때 그 경제에 드러난 표면적인 현상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경제와 관련된 용어들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렇죠. 용어들과 사실들에 많이 치중을 했다면 이 책은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그 경제의 혈액, 피라고도 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쉽게 잘 풀어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하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과연 돈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기 되게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은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전에는 이제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이 두통씨라는 돈통이 이 재원이라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돈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가치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가치, 즉 중요한 정도. 근데 이 중요한 정도인 가치가 시대나 상황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통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재원이가 돈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게 돼요. 그럼 왜 우리가 돈 하면 이제 동전이나 지폐로 있고 이거로 물건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정도까지 생각했다면 이제 돈이라는 것이 가치를 드러내는 척도다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까지도 매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이토 두통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돈인 이유가 돈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돈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믿음으로 인해서 돈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신용이죠. 자, 그래서 그 돈이 특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그 돈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 경제에서 융통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인데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거라 믿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 믿는다. 그 덕분에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종이를 황금처럼 여기는 일도 해내고 현재 인간의 모든 금융활동, 주식, 보험, 투자는 모두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을 많이 준다라는 건 뭘까요? 아마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치를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든지,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돈을 믿음으로 연결하고, 즉 신용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그렇게 접근한 부분이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두통씨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특히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이제 풀리는 돈에 대한 양을 조절을 한다. 그리고 그 중앙은행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가 안정이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이 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막상 일이 닥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 일어나고 또 주식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 그리고 믿음에 대한 정도가 결국은 이 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역시 이제 저축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 돈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돈의 가치와 믿음, 돈에 대해서 가치와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이란 특정 모습을 지닌 물건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재료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뭐 조개, 깃털, 종이도 돈이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특정 상황에서만 쓰이는 돈 있죠. 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반 안에서만 담임 선생님이 만드시거나 발행하신 뭐 상품권이라든지 뭐 칭찬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도 그 공간 안에서만은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쪽 면만을 보거나 또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아이들이 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돈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또 미래의 돈은 지금의 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현금을 잘 많이 안 쓰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페이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모습도 바뀌고 지불하는 방식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돈을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의 어린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사람들이 믿음을 주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면 요즘에는 정보나 지식을 또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주고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이 돈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이제는 생각해보고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돈 자체에만 너무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돈이 나타내는 가치 이외에, 즉 숫자로 드러난 이 돈의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면 나무 한 그루의 가치가 산소를 만들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땅이 깎여 나가는 걸 만들어주는 등 그 나무의 돈으로 표시된 가치 말고 다른 가치 역시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가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나무한테 돈으로 표시된 가치 외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돈이 나타내는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한 것들이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 것에서 가치를 찾으면 돈으로 따졌을 때 지금 당장 가치가 없더라도 즐겁게 만화를 그릴 수 있단다. 물론 지금은 웹툰 작가님들도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됐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저마다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돈의 진짜 역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야말로 모두가 꿈꾸는 돈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마다의 능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팔 수 있는 능력,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물건을 잘 만드는 친구는 그 능력을 파는 거고요. 그 다음 남에게 설명을 잘 해주는 친구는 그 능력을 파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그걸 파는 거죠. 그리고 공통의 화폐를 만들어서 그걸 능력과 바꾸는 거죠. 즉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만든 공동의 화폐로 서로 바꾸고 상대에게 해주고 또 내가 그 서비스를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돈의 본질적인 기능 그리고 돈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풀었지만 어른인 저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경제책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진짜 돈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초등학생 아이들과 또 중학생도 한번 돈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이와 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돈을 다룰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돈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세뱃돈이나 이제 아이에게 들어온 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도 아이와 진지하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또 투자는 어떻게 할지 저금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시면 아이에게 좋은 경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